서울의 오래된 아파트. 7층 복도에서 바람이 창문을 스치며 낮은 휘파람 소리를 냈다. 민재는 문을 잠그려던 손을 멈추고 맞은편 문에서 들리는 다급한 노크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준호였다. 그의 이성애자 이유. 늘 웃으며 인사하던 남자가 오늘은 땀에 젖은 얼굴로 그의 앞에 서 있었다. 민재 씨. 제발. 도와주세요. 준호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의 눈은 어딘가로 도망치고 싶은 듯 불안하게 흔들렸다. 민재는 순간 얼어붙었다. 이 남자가 늘 자신을 멀리하던 이웃이 왜 지금 그의 문 앞에 서서 도움을 구하는 걸까? 민재는 28세.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며 조용히 살아가는 게이였다. 그는 이 아파트에서 2년째 살았지만 준호와는 가끔 복도에서 마주치며 가볍게 인사하는 정도였다. 준호는 30세. 회사원으로 보이는 단정한 남자였다. 늘 셔츠를 입고 결혼 반지를 끼고 다니는 그는 전형적인 기성애자의 삶을 사는 듯 보였다. 민재는 그런 준호를 보며 그냥 평범한 이웃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준호의 눈빛은 평범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무슨 일이에요? 괜찮아요. 민재는 문을 살짝 더 열고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마음속엔 경계심이 스며들었다. 준호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제 아내가. 아니, 제가. 설명하기 힘든데. 그냥 좀 들어와 주세요. 민재는 망설였다. 그의 본능은 이건 위험할지도 몰라라고 속삭였다. 하지만 준호의 떨리는 손과 절박한 표정을 보니 거절할 수 없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준호를 따라 맞은편 집으로 들어갔다. 준호의 집은 예상보다 어수선했다. 소파 위엔 옷가지가 널려 있고 주방엔 설거지가 쌓여 있었다. 민재는 이 집에 처음 들어와 본 터라 약간의 어색함을 느끼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여기 앉아요. 준호가 소파를 가리키며 말했다. 민재는 앉았고 준호는 맞은편에 앉아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제가 큰 실수를 했어요. 준호가 입을 뗐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아내한테 말 못할 일을. 사실 그는 말을 멈추고 민재를 쳐다보았다. 그 눈빛엔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민재는 숨을 삼켰다. 이 순간 그는 자신이 준호의 비밀을 알게 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다. 괜찮아요. 천천히 말해요. 민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는 준호가 어떤 도움을 원하는지, 왜 하필 자신에게 이런 부탁을 하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준호의 다음 말은 민재의 모든 예상을 뒤흔들었다. 저 남자를 좋아한 적이 있어요. 준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아내도 모르는 일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그 남자가 다시 제 삶에 나타났어요. 민재는 순간 숨이 멎는 듯했다. 이성애자로만 보였던 이웃이 그의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니? 그는 준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안에는 혼란과 고통,
그리고 어쩌면 구원을 바라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그 남자가 저를 협박하고 있어요. 준호가 말을 이었다. 제 비밀을 아내한테 말하겠다고. 돈을 달라고 해요. 민재 씨. 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민재는 말을 잃었다. 그는 준호의 비밀을 알게 된 첫 번째 사람이 되었고, 그 비밀이 그들의 관계를 완전히 바꿀 것이라는 직감이 들었다. 이 순간, 민재는 단순한 이웃이 아니라 준호의 삶에 깊이 얽히게 될 운명을 마주하고 있었다. 그날 밤, 민재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준호의 고백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는 자신이 게이라는 사실을 오래전 받아들였지만 세상은 여전히 그를 쉽게 판단했다. 그런데 이제 준호라는 이웃이 그의 앞에서 자신의 가장 깊은 비밀을 드러냈다. 민재는 혼란스러웠다. 그는 준호를 도와야 할까? 아니면 이 복잡한 상황에서 멀리 떨어져야 할까? 다음 날 아침, 민재는 준호의 집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는 망설였지만 결국 문을 두드렸다. 준호가 문을 열었을 때 그의 얼굴은 여전히 피곤해 보였다. 민재 씨, 준호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다. 준호 씨. 어제 말한 그 일, 저 도와줄게요. 민재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는 자신이 어떤 길로 들어서고 있는지 알지 못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 순간부터 그와 준호의 관계는 더 이상 단순한 이웃 사이가 아니었다. 그들은 함께 준호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준호는 대학 시절 한 남자와 짧지만 강렬한 사랑을 나눴다고 털어놓았다. 그 남자 혁수는 이제 준호의 삶을 파괴하려 하고 있었다. 민재는 준호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의 고통과 두려움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그는 준호에게 점점 더 끌리는 자신을 발견했다. 하지만 이 감정은 위험했다. 준호는 결혼한 남자였고 민재는 그를 도우려는 마음과 자신의 감정 사이에서 갈등했다. 그는 준호를 도와 혁수를 막아야 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는 자신의 마음도 지켜야 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도움의 손길로 시작되었지만 곧 두 사람의 삶을 뒤바꿀 감정의 소용돌이로 변해갔다. 민재와 준호는 서로의 비밀을 공유하며 점점 더 가까워졌고 그들의 관계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민재는 준호의 집거실에 앉아 그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준호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으며 때때로 말을 멈추고 숨을 고르곤 했다. 혁수라는 이름이 준호의 입에서 나올 때마다 민재는 그의 눈에 스치는 두려움과 후회를 읽을 수 있었다. 혁수는 제 첫사랑이었어요. 준호가 말했다. 그는 손으로 머리를 쓸어넘기며 한숨을 내쉬었다. 대학 2학년 때였어요. 저는 그때까지 제가 그런 감정을 가질 수 있다는 걸 몰랐어요. 혁수는 자유로운 영혼이었죠. 저를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끌어들였어요. 민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준호의 이야기에 몰입하면서도 자신의 마음이 점점 더 복잡해지는 것을 느꼈다.
준호의 고백은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준호의 현재를, 그리고 어쩌면 민재의 미래까지 흔들 수 있는 폭탄이었다. 그런데 왜 이제야 다시 나타난 거죠? 민재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호기심과 걱정이 뒤섞여 있었다. 준호는 고개를 숙였다. 혁수가 제 결혼 소식을 들었어요. SNS에서 저를 찾았고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처음엔 그냥 반가웠죠. 옛 친구처럼 대화를 나눴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가 달라졌어요. 제 과거를 들추며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민재는 이를 악물었다. 협박이라니. 그는 준호의 절박한 상황을 이해했지만 동시에 혁수라는 존재가 그들의 삶에 어떤 그림자를 들이올지 두려웠다. 그래서 얼마나 요구했어요. 처음엔 100만 원이었어요. 제가 돈을 보냈죠. 하지만 그 뒤로 더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500만 원을 달라고 준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저 혼자 감당할 수 없어요. 아내한테 말할 수도 없고. 민재는 준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괜찮아요. 준호 씨. 같이 해결할 방법을 찾아봐요. 그는 자신의 말이 진심인지 아니면 준호를 위로하기 위한 말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이 상황에 깊이 얽혀 있었다. 그날 저녁 민재는 자신의 집에서 노트북을 열고 혁수라는 이름을 검색해 보았다. 준호가 알려준 정보를 바탕으로 그는 혁수의 SNS 계정을 찾아냈다. 혁수는 여전히 매력적인 외모를 자랑하며 자유로운 삶을 사는 듯 보였다. 하지만 그의 게시물 사이엔 어딘가 불안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민재는 혁수의 계정을 뒤지며 그가 준호에게 어떤 약점을 잡고 있는지 고민했다. 며칠 뒤 민재와 준호는 다시 만났다. 이번엔 민재의 집이었다. 민재는 준호에게 차 한 잔을 건네며 말했다. 혁수 씨한테 직접 연락해볼까요? 협박을 멈추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너무 위험해요. 혁수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그는 저를 무너뜨리고 싶어 해요. 민재는 준호의 손을 잡았다.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민재는 자신의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그는 손을 떼려 했지만 준호가 먼저 손을 놓았다. 미안해요. 민재 씨. 제가 너무 부담을 드리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민재는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도와주고 싶어요. 이건 그냥 이웃으로서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의 마음은 그 말이 거짓임을 알고 있었다. 그는 준호에게 끌리고 있었다. 그 감정은 점점 더 커져 그의 이성을 흔들고 있었다. 며칠 동안 민재와 준호는 혁수를 어떻게 다룰지 계획을 세웠다. 민재는 준호에게 혁수의 협박 메시지를 모아두라고 조언했고 필요하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준호는 망설였다. 제 비밀이 세상에 알려지면 아내가
가족이 무너질 거예요. 민재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다. 그는 준호의 두려움을 이해했다. 그 역시 오랫동안 자신의 성정체성을 숨기며 살아왔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준호가 자신의 진짜 모습을 받아들이길 바랐다. 그 주말, 민재는 준호를 서울 근교의 한 카페로 데려갔다. 그는 준호가 잠시라도 편안해지길 바랐다. 카페의 창밖으론 한강이 잔잔히 흐르고 있었다. 준호 씨, 괜찮아요. 우리가 같이 해결할 거예요. 민재가 말했다. 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요. 민재 씨. 당신이 아니었으면 저 진짜 무너졌을 거예요. 그 순간 민재는 준호의 미소에서 뭔가 다른 감정을 읽었다. 그것은 단순한 고마움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그 감정을 깊이 파고들지 않기로 했다. 아직은 아니었다. 혁수의 협박은 점점 더 심해졌다. 그는 준호에게 매일 메시지를 보내. 돈을 보내지 않으면 아내에게 모든 것을 말하겠다고 위협했다. 민재는 준호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깊이 파고들었다. 그는 혁수의 약점을 찾기 위해 그의 과거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민재는 준호와 점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그들은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고 서로의 삶을 공유했다. 민재는 준호의 따뜻한 성격과 그의 숨겨진 상처에 점점 더 끌렸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감정을 억눌렀다. 준호는 결혼한 남자였고 민재는 그 선을 넘을 수 없었다. 그러나 운명은 그들의 관계를 단순히 이웃으로 남겨두지 않았다. 혁수의 협박이 점점 더 심해지면서 민재와 준호는 점점 더 가까워졌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은 서로를 향한 미묘한 끌림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민재는 노트북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혁수의 SNS 계정에는 그의 현재 삶이 단편적으로 드러나 있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사진, 값비싼 옷, 그리고 화려한 파티. 하지만 민재는 그 화려함 뒤에 숨겨진 불안정한 삶의 흔적을 발견했다. 혁수는 겉으론 성공한 듯 보였지만 그의 게시물엔 어딘가 허세와 불안이 섞여 있었다. 이 사람, 돈이 필요한 것 같아요. 민재가 준호에게 말했다. 그들은 민재의 집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준호는 민재가 보여준 화면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혁수는 늘 그랬어요. 화려하게 보이고 싶어 했죠. 하지만 사실 그는 준호는 말을 멈추고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말 안 해도 돼요? 민재는 부드럽게 말했다. 그는 준호의 과거를 더 깊이 캐묻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동시에 혁수를 막기 위해선 그의 약점을 알아야 했다. 우리가 혁수 씨를 만나서 직접 얘기해보면 어떨까요? 협박을 멈추라고 설득하는 거예요.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다. 만난다고요? 그건 너무 위험해요. 혁수는 절대 논리적으로 대화할 사람이 아니에요. 민재는 준호의 손을 잡았다. 이번엔 준호가 손을 빼지 않았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고 민재는 자신의 심장이 다시 뛰는 것을 느꼈다.
준호 씨. 저도 무서워요. 하지만 이렇게 계속 협박당할 순 없잖아요. 같이 맞서요. 준호는 잠시 침묵했다. 그러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요. 민재 씨 말대로 해볼게요. 그들은 혁수와의 만남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민재는 혁수의 SNS를 통해 그가 자주 가는 강남의 한 바를 알아냈다. 그곳에서 그를 만나 협박을 멈추라고 설득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민재는 내심 불안했다. 혁수가 어떤 사람인지, 그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알 수 없었다. 만남 전날 밤, 민재와 준호는 다시 민재의 집에서 만났다. 그들은 계획을 다시 점검하며 긴장된 대화를 나눴다. 민재 씨, 만약 일이 잘못되면 저 때문에 당신까지 위험해질지도 몰라요. 준호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럴 일 없어요. 민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우리가 같이 하면 뭐든 할 수 있어요. 준호는 민재의 미소를 보며 잠시 멍해졌다. 민재 씨, 왜 이렇게까지 도와주는 거예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민재는 순간 당황했다. 그는 자신의 진심을 말하고 싶었지만 그건 너무 위험했다. 그냥 이웃이니까요. 그는 결국 그렇게 대답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만남 당일, 민재와 준호는 강남의 번화가에 있는 바에 도착했다. 반은 사람들로 북적였고 네온 불빛이 그들의 얼굴을 비췄다. 혁수는 구석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그는 사진에서 보던 것처럼 매력적인 외모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준호, 오랜만이야. 혁수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 미소엔 따뜻함이 없었다. 그리고 이쪽은 그는 민재를 쳐다보았다. 제 친구예요. 준호가 단호하게 말했다. 혁수, 이제 그만해. 더 이상 날 협박하지 마. 혁수의 미소가 굳어졌다. 협박. 준호. 그건 너무 심한 말 아니야. 난 그냥 옛 친구로서 도움을 청한 거야. 민재는 이를 악물었다. 그는 혁수의 태도가 거짓임을 한눈에 알 수 있었다. 혁수 씨. 우리가 여기 온 이유는 간단해요. 준호 씨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말아요. 아니면 법적으로 문제를 만들 거예요. 혁수는 웃음을 터뜨렸다. 법. 너희가 뭘 할 수 있는데? 준호. 내 아내가 이 얘기를 들으면 어떨까? 네가 날 사랑했다고. 우리 둘이. 그만해. 준호가 소리쳤다. 바 안의 사람들이 그들을 쳐다보았다. 준호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민재는 준호의 어깨를 잡았다. 진정해요. 준호 씨. 우리가 이길 거예요. 그는 혁수를 노려보며 말했다. 혁수 씨. 우리가 당신의 약점을 알고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당신이 원하는 건 돈이죠.
하지만 더 이상 준호 씨한테서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을 거예요. 혁수는 잠시 침묵했다. 그의 눈빛은 흔들렸지만 곧 다시 미소를 지었다. 좋아. 이번엔 물러나줄게. 하지만 준호, 이건 끝이 아니야.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발을 떠났다. 민재와 준호는 발을 나와 한강변으로 걸어갔다. 밤 공기가 그들의 얼굴을 스쳤다. 준호는 여전히 떨고 있었다. 민재 씨, 고마워요. 정말로. 민재는 준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고마움과 함께 뭔가 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준호 씨. 이제 괜찮아요. 우리가 같이 이겨낼 거예요. 그 순간 준호가 민재의 손을 잡았다. 민재 씨, 당신이 없었으면 저 진짜 무너졌을 거예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의 눈은 촉촉했다. 민재는 자신의 심장이 터질 듯이 뛰는 것을 느꼈다. 그는 준호의 손을 마주 잡았다. 그들의 손은 따뜻했고 그 순간만큼은 세상 모든 것이 멈춘 듯했다. 하지만 민재는 알았다. 이 감정은 단순한 동정이 아니었다. 그는 준호에게 점점 더 깊이 빠져들고 있었다. 그리고 준호의 눈빛을 보니 그도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았다. 한강변의 차가운 바람이 민재와 준호의 얼굴을 스쳤다. 그들은 말없이 나란히 걸었다. 준호의 손은 여전히 민재의 손을 잡고 있었고 민재는 그 따뜻함이 자신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것을 느꼈다. 그는 이 감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준호는 결혼한 남자였다. 하지만 그의 눈빛, 그의 손길은 민재에게 다른 이야기를 속삭이고 있었다. 민재 씨, 준호가 먼저 침묵을 깼다.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당신이 아니었으면 저 혁수를 못 이겼을 거예요. 민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의 마음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다. 그는 준호의 손을 놓고 싶지 않았다. 그들은 한강변 벤치에 앉았다. 서울의 야경이 멀리 반짝였고 강물은 잔잔히 흐르고 있었다. 준호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저 옷 사실 아내한테 말할까 생각했어요. 모든 걸 털어놓고 싶었어요. 하지만 너무 무서워요. 민재는 준호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엔 고통과 혼란이 가득했다. 준호 씨. 그건 쉬운 결정이 아니에요. 하지만 당신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생각해 봐야 해요. 준호는 고개를 숙였다. 저도 몰라요. 제가 뭘 원하는지. 혁수와의 일은 그냥 젊은 날의 실수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민재 씨를 만나고 나서 저 혼란스러워요. 민재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준호의 말은 그의 마음을 뒤흔들었다. 그는 준호가 자신에게 끌리고 있다는 걸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이 감정이 그들을 어디로 데려갈지 두려웠다. 준호 씨. 저도 의민재는 말을 멈췄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고백하고 싶었지만 그건 너무 위험했다.
저도 당신을 도우면서 많이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혁수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게 중요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혁수가 아직 포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은 혁수에 대한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민재는 혁수의 약점을 더 파헤치기 위해 그의 과거를 조사했다. 그는 혁수가 최근 몇 년간 불안정한 삶을 살았다는 걸 알게 되었다. 혁수는 여러 사람에게 돈을 빌렸고, 심지어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적도 있었다. 이거 우리가 이용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민재가 말했다. 그는 혁수의 과거를 이용해 그를 협박에서 물러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준호는 여전히 불안해 보였다. 민재 씨, 만약 우리가 혁수를 자극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길지도 몰라요. 민재는 준호의 손을 다시 잡았다. 준호 씨, 저를 믿어요. 우리가 같이 하면 어떤 문제든 이겨낼 수 있어요. 그 순간 준호가 민재를 끌어안았다. 민재는 순간 얼어붙었다. 준호의 포옹은 따뜻했고 그의 숨소리가 민재의 귀에 닿았다. 민재 씨, 당신이 없으면 저 진짜 무너졌을 거예요. 민재는 준호를 마주 안았다. 그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고 그는 이 순간이 영원히 멈췄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알았다. 이 감정은 그들을 위험한 길로 이끌 수 있었다. 며칠 뒤 민재는 혁수와의 두 번째 만남을 준비했다. 이번엔 혁수를 단단히 압박할 계획이었다. 그는 혁수의 사기 혐의와 관련된 증거를 모았고 그것을 이용해 협박을 멈추게 할 작정이었다. 만남 장소는 조용한 카페였다. 혁수는 여전히 자신만만한 태도로 나타났다. 또 무슨 용건이야? 준호. 그리고 이 친구는 왜 또 따라왔어? 민재는 차분히 말했다. 혁수 씨. 우리가 당신에 대해 좀 알아봤어요. 몇 년 전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거. 기억나죠? 우리가 그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이제 준호 씨를 괴롭히는 걸 멈추세요. 아니면 우리가 경찰에 갈 거예요. 혁수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이번엔 물러날게. 하지만 준호,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 혁수는 카페를 떠났고 민재와 준호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안도와 함께 서로를 향한 미묘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날 밤 준호는 민재의 집에 찾아왔다. 그는 문 앞에 서서 망설이다가 말했다. 민재 씨, 당신한테 할 말이 있어요. 민재는 문을 열고 준호를 안으로 들였다. 그의 심장은 다시 뛰기 시작했다. 준호의 눈빛은 진지했고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저 당신을 좋아해요. 민재는 숨을 멈췄다. 그는 이 순간을 꿈꿔왔지만 동시에 두려워했던 순간이었다. 그는 준호를 바라보며 말했다. 준호 씨, 저도 당신을 좋아해요. 하지만
당신은 결혼했잖아요. 준호는 고개를 숙였다. 알아요. 저도 알아요. 하지만 당신을 만나고 나서 제 마음이 자꾸 흔들려요. 민재는 준호의 손을 잡았다. 우리 천천히 생각해봐요.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하지 않은 감정들을 공유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도달해 있었다. 민재의 집거실은 조용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희미하게 비쳤고 민재와 준호는 소파에 앉아 서로를 마주 보고 있었다. 준호의 고백은 민재의 마음을 뒤흔들었다. 그는 준호를 좋아했다. 하지만 그 감정은 그들을 둘 다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다. 준호 씨, 민재가 조심스럽게 입을 뗐다. 우리 이 감정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해요. 당신은 결혼했어요. 그리고 저는 당신이 상처받는 걸 원치 않아요. 준호는 고개를 숙였다. 그의 손은 여전히 민재의 손을 잡고 있었다. 알아요. 저도 이게 잘못된 거란 걸 알아요. 하지만 당신과 함께 있을 때 저는 진짜 저 자신을 느끼는 것 같아요. 민재는 가슴이 아팠다. 그는 준호의 말을 이해했다. 그 역시 오랫동안 자신의 진짜 모습을 숨기며 살아왔다. 하지만 그는 준호가 어떤 대가를 치를 수 있는지 알았다. 준호 씨, 당신 아내는 이걸 알면 어떻게 될까요? 준호는 한숨을 쉬었다. 지연이는 좋은 사람이에요. 저를 많이 사랑해요. 하지만 저는 그녀와 함께 있을 때 뭔가 부족한 느낌을 받아요. 당신을 만나고 나서야 그게 뭔지 알게 됐어요. 민재는 말을 잃었다. 그는 준호의 고백이 진심이라는 걸 알았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이 감정이 그들을 어디로 데려갈지 두려웠다. 그들은 그날 밤 더 이상 말을 나누지 않았다. 대신 서로의 손을 잡고 조용히 시간을 보냈다. 민재는 준호의 따뜻한 손길에서 위안을 느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며칠 뒤 민재는 준호와 함께 혁수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로 했다. 그들은 혁수의 사기 혐의와 관련된 증거를 모아 변호사와 상담을 했다. 변호사는 혁수에게 경고장을 보내는 것이 효과적일 거라고 조언했다. 이제 혁수는 더 이상 당신을 괴롭히지 못할 거예요. 민재가 준호에게 말했다. 그들은 변호사 사무실을 나와 서울 도심을 걸었다. 민재 씨, 당신이 없었으면 저는 절대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준호가 말했다. 그의 눈에는 고마움과 함께 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민재는 미소를 지었다. 우리가 같이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민재는 준호와 함께 시간을 보낼수록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기 힘들어졌다. 그는 준호를 사랑하고 있었다. 그리고 준호도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았다. 그 주말, 준호는 민재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다. 그의 아내 지연은 출장으로 집을 비운 상태였다.
민재는 망설였지만 결국 초대를 받아들였다. 준호의 집에서 그들은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준호는 자신의 대학 시절, 혁수와의 사랑, 그리고 그 이후의 삶에 대해 털어놓았다. 민재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준호의 상처와 고통을 이해했다. 민재 씨, 당신은 저랑 다르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준호가 말했다. 저는 늘 숨기고 두려워했어요. 하지만 당신을 보면서 저도 그렇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민재는 준호의 손을 잡았다. 준호 씨, 당신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건 쉬운 길이 아니에요. 준호는 민재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갈등과 욕망이 뒤섞여 있었다. 민재 씨, 당신한테 키스하고 싶어요. 민재는 숨을 멈췄다. 그는 이 순간을 기다려왔지만 동시에 두려워했던 순간이었다. 그는 준호를 바라보며 말했다. 준호 씨, 우리 정말로 이 길을 갈 건가요? 준호는 대답 대신 민재에게 다가가 입을 맞췄다. 그 키스는 부드럽고 따뜻했으며 두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뒤흔들었다. 민재는 그 순간 모든 이성과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준호를 끌어안았고 그들은 서로의 품에서 시간을 멈췄다. 하지만 그 키스는 그들의 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지점으로 밀어냈다. 민재는 알았다. 이 순간부터 그들의 삶은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며칠 뒤 준호는 민재에게 전화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민재 씨, 지연이가 뭔가를 의심하는 것 같아요. 민재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그는 준호의 아내가 그들의 관계를 알아챘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준호 씨, 우리가 너무 멀리 갔나요? 준호는 침묵했다. 그의 침묵은 민재의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었다. 그들은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다. 서로를 향한 감정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각자의 삶으로 돌아갈 것인가? 민재는 준호를 사랑했지만 그 사랑이 그들을 파괴할 수도 있다는 걸 알았다. 민재는 자신의 아파트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마음은 혼란으로 가득했다. 준호와의 키스는 그의 모든 이성을 뒤흔들었고 이제 그는 자신의 감정을 숨길 수 없었다. 하지만 준호의 아내 지연의 의심은 그들의 관계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준호는 그날 이후로 민재와의 만남을 줄였다. 그는 지연과 대화를 나눠야 한다며 잠시 시간을 갖자고 말했다. 민재는 그의 결정을 존중했지만 가슴 한편이 아팠다. 그는 준호를 사랑했고 그 사랑이 그를 점점 더 깊은 감정의 소용돌이로 끌어들였다. 며칠 뒤 민재는 준호로부터 메시지를 받았다. 민재 씨, 오늘 저녁에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할 말이 있어요. 민재는 떨리는 마음으로 준호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다. 준호가 도착했을 때
그의 얼굴은 피곤하고 초췌해 보였다. 민재 씨 지연이한테 말했어요. 민재는 숨을 멈췄다. 뭐라고? 다 말했어요.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당신과의 일은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 과거, 혁수와의 일을 털어놓았어요. 그리고 제가 게이일지도 모른다고 말했어요. 민재는 말을 잃었다. 그는 준호가 그런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에 놀랐다. 지연 씨가 뭐라고 했어요? 준호는 한숨을 쉬었다. 지연이는 충격을 받았어요. 하지만 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우린 지금 별거에 대해 얘기하고 있어요. 민재는 준호의 손을 잡았다. 준호 씨. 괜찮아요. 당신이 용기를 낸 거예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 저도 알아요. 준호는 민재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민재 씨. 당신이 곁에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들은 그날 밤 서로의 품에서 위안을 찾았다. 민재는 준호의 따뜻한 숨결을 느끼며 이 순간이 영원히 지속되길 바랐다. 하지만 그는 알았다. 그들의 앞에는 아직 많은 장애물이 놓여 있었다. 며칠 뒤 민재는 혁수로부터 메시지를 받았다. 준호가 아내한테 다 까발렸나 봐. 그럼 이제 너희 둘 다 조심해야 할걸. 혁수의 메시지는 위협적이었다. 민재는 즉시 준호에게 전화했다. 혁수가 우리를 어떻게 아는 거지? 민재가 물었다. 준호는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다. 모르겠어요. 제가 지연이한테 말한 걸 어떻게 아는 거지? 민재는 혁수가 그들의 관계를 눈치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는 준호와 함께 혁수를 다시 만나기로 했다. 이번엔 더 단호하게. 그를 완전히 물러나게 할 계획이었다. 그들은 혁수를 다시 강남의 한 카페로 불렀다. 혁수는 여전히 자신만만한 태도로 나타났다. 준호. 이제 아내한테도 다 까발렸으니 더 이상 숨길 것도 없겠네? 그럼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어때? 민재는 화를 억누르며 말했다. 혁수 씨. 이제 그만하세요. 우리가 당신의 과거를 다 알고 있어요. 더 이상 준호 씨를 괴롭히면 우리가 경찰에 갈 거예요. 혁수는 웃음을 터뜨렸다. 경찰. 너희가 뭘 할 수 있는데? 준호. 네가 날 사랑했던 건 사실이잖아. 그걸 부정할 수 있어. 준호는 단호하게 말했다. 혁수. 그건 과거야. 이제 너랑은 아무 관계도 없어.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따로 있어. 민재는 준호의 말을 듣고 심장이 뛰었다. 그는 준호가 자신을 말하는 건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그의 말은 그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혁수는 결국 물러났다. 그는 더 이상 그들을 괴롭히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카페를 떠났다. 민재와 준호는 서로를 바라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그들의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준호는 지영과의 별거를 결정했고, 그의 삶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었다. 민재는 준호를 지지했지만, 동시에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다. 그들은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다. 민재는 준호의 웃음, 그의 따뜻한 손길, 그의 진심에 점점 더 빠져들었다. 하지만 그는 알았다. 이 사랑은 그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도, 파괴할 수도 있었다. 어느 날 밤, 준호는 민재의 집에 찾아왔다. 그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민재 씨, 지연이가 이혼을 원해요. 민재는 준호를 끌어안았다. 괜찮아요. 준호 씨. 우리가 같이 이겨낼 거예요. 그들은 서로의 품에서 위안을 찾았다. 민재는 준호를 사랑했고, 준호도 그를 사랑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여전히 세상의 편견과 장애물에 맞서야 했다. 민재는 준호를 끌어안고 있었다. 그의 눈물은 민재의 어깨를 적셨고, 민재는 그의 고통을 함께 느끼고 있었다. 지연의 이혼 요구는 준호에게 큰 충격이었지만, 동시에 그의 마음을 자유롭게 만들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진짜 모습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민재 씨,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민재는 그의 얼굴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말했다. 준호 씨,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같이 이겨낼 거예요. 그들은 그날 밤, 서로의 품에서 시간을 보냈다. 민재는 준호의 따뜻한 숨결을 느끼며 이 순간이 영원히 지속되길 바랐다. 하지만 그는 알았다. 그들의 앞에는 아직 많은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다. 며칠 뒤, 준호는 지영과 이혼 절차를 시작했다. 그는 민재에게 자신의 결정을 털어놓으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다고 말했다. 민재 씨, 저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민재는 준호의 말을 듣고 심장이 뛰었다. 그는 준호를 사랑했지만 이 사랑이 그들을 어디로 데려갈지 두려웠다. 준호 씨, 우리 정말로 이 길을 갈 건가요? 준호는 민재의 손을 잡았다. 저는 확신해요. 당신이 아니면 저는 진짜 저 자신을 잃을 것 같아요. 민재는 준호를 끌어안았다. 그들의 키스는 부드럽고 진심이었다. 그들은 서로를 사랑했고 그 사랑은 그들을 새로운 시작으로 이끌었다. 하지만 세상은 그들의 사랑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준호의 가족은 그의 결정을 이해하지 못했고 민재는 자신의 친구들에게도 조심스럽게 그들의 관계를 공개했다. 그들은 서로를 지지하며 세상의 편견에 맞서 싸웠다. 어느 날, 민재와 준호는 한강변에서 데이트를 즐기고 있었다. 그들은 손을 잡고 걸으며 서로의 웃음을 공유했다. 민재는 준호의 미소를 보며 이 사랑이 모든 고통을 이겨낼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다. 민재 씨, 당신을 만나지 않았다면 저는 절대 이렇게 행복할 수 없었을 거예요. 준호가 말했다.
민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저도 그래요. 준호 씨. 당신은 제 삶을 바꿨어요.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래를 꿈꿨다. 그들의 사랑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진실했다. 그리고 그 진실은 그들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혁수는 여전히 그들의 삶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그는 준호의 이혼 소식을 듣고 다시 연락을 해왔다. 준호. 네가 정말로 나를 잊었다고 생각해. 너랑 그 남자. 민재. 그건 오래가지 않을 거야. 민재는 혁수의 메시지를 보고 화가 났다. 그는 준호와 함께 혁수를 완전히 끊어낼 방법을 찾기로 했다. 그들은 변호사를 통해 혁수에게 최종 경고장을 보냈다. 혁수는 결국 물러났고 그들의 삶은 점점 더 안정되었다. 민재와 준호는 함께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했다. 그들은 서로의 곁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민재는 준호의 웃음을 보며 이 사랑이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었다. 그들은 세상의 편견과 맞서며 서로를 지지했다. 민재는 준호의 손을 잡고 앞으로의 삶을 함께 꿈꿨다. 그들의 사랑은 단순한 이웃관계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그들의 삶을 완전히 바꾼 운명이었다. 1년 뒤 민재와 준호는 서울의 한 공원에서 손을 잡고 걸었다. 봄바람이 그들의 얼굴을 스치며 벚꽃 잎이 흩날렸다. 민재는 준호의 미소를 보며 지난 1년이 꿈만 같다고 생각했다. 그들의 사랑은 많은 시련을 겪었지만 결국 그들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 준호는 이혼을 마무리했고 자신의 성정체성을 완전히 받아들였다. 그는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고 민재는 그의 곁에서 그를 지지했다. 그들은 서로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민재 씨. 당신이 내 옆에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준호가 말했다. 그의 눈은 따뜻했고 그의 미소는 진심이었다. 민재는 준호의 손을 꼭 잡았다. 저도 그래요. 준호 씨. 당신은 제 삶을 완전히 바꿨어요. 그들은 공원 벤치에 앉아 서로의 꿈과 미래를 이야기했다. 민재는 그래픽 디자이너로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준호는 자신의 진짜 모습을 찾으며 새로운 커리어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를 믿었고 그 믿음은 그들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 혁수는 더 이상 그들의 삶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는 결국 자신의 삶으로 돌아갔고 민재와 준호는 그를 잊었다. 그들의 사랑은 혁수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진정한 빛을 발했다. 민재는 준호를 바라보며 이 사랑이 모든 고난을 이겨낼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세상의 편견과 싸웠고 결국 자신들의 행복을 찾았다. 준호 씨. 앞으로도 우리 같이 걸어갈까요? 민재가 물었다. 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하죠. 당신이랑이라면 어디든 갈 수 있어요. 그들은 서로를 끌어안았다. 벚꽃 잎이 그들의 머리 위로 흩날렸고 그들의 사랑은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빛났다.
민재와 준호의 이야기는 단순한 이웃관계로 시작되었다. 하지만 그 도움의 손길은 그들의 삶을 완전히 바꿨다. 그들은 서로를 통해 진짜 자신을 발견했고, 그 사랑은 그들을 새로운 시작으로 이끌었다. 그들의 사랑은 완벽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은 진실했고, 그 진실은 그들을 자유롭게 만들었다. 민재와 준호는 서로의 손을 잡고 세상의 모든 도전에 맞서며 앞으로 나아갔다. 그들의 이야기는 사랑과 용기, 그리고 진실의 힘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어떤 장애물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강했다.